어디 가시나요? 아, 오늘은 다이소에 가보려고 합니다. 다이소랑 바로 길 건너에 올리브영이 있어가지고 두 군데를 자주 가거든요. 병원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점심시간에 가끔씩 갑니다. 사실 저도 치과 의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구강용품을 좀 치과에서 판매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치약, 뭐 칫솔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판매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다이소에서 칫솔이랑 치간 칫솔 이런 거 나오는 거 보고서 접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해서 될 게 아니다. 차라리 그래서 이제는 환자분들한테 그냥 다이소 가서 이거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드립니다. 제가 뭐 사라고 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올리브영은 뭔가 이렇게 미백이라든지 뭐 이런 좀 캐릭터 아니면 좀 예쁘고 이런 걸 위주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딱 심플하고 약간 독일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는 저는 칫솔이라든지 이런 걸 추천하고 싶은데 치실이랑 치간 칫솔. 칫솔은 이걸 제일 추천하고 싶어요. 양치질 할 때 구강 관리할 때 제일 좋은 게 이게 소리 너무 크지 않고 자기가 예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칫솔이 심플한 게 제일 좋거든요. 제가 이것저것 사봤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심플한 그 디자인은 이게 최고고 나머지는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살균기는 어때요? 저는 비추합니다. 비추. 왜냐면은 살균기에다가 칫솔을 넣어서 칫솔은 살균이 되는데 저 살균기를 닦아야 돼요. 그래서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고 그냥 환기 시켜가지고 자연 건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칫솔은 이걸 제일 추천하고 보시면은 저는 그 턴 클리너를 되게 많이 써봤는데 왜냐면 실제로 저도 혀에 백태가 좀 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사봤는데 이게 최고예요. 1,000원에 2개. 이게 가장 심플한 디자인이고 다른 거는 기능도 잘 안 되고 제가 올리브영 가서 말씀드린 것 같은 훨씬 비싸고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막 쇠맛 나가지고 토할 것 같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치간 칫솔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다이소 치간 칫솔은 좋아요. 여기 또 보시면은 같은 2,000원짜리인데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건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게 더 좋겠죠. 이거 SSS랑 SSS 이거는 사이즈 S가 많이 붙을수록 작은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거 쓰시면 되고 좀 나이 드신 분들 치아 사이가 구멍이 막 큰 사람들은 이걸 쓰면 돼요. S. 그리고 또 여기서 추천할 만한 게 이겁니다. 치실은 생각보다 쓰기 어렵거든요. 잘라가지고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환자분들도 잘 못하셔. 그래서 홀더에 껴있는 거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다이소에 다양한 게 있는데 이 2줄짜리가 좋아요. 3M에서 나온 2줄짜리 아니면은 여기 다이소에서 나온 2줄짜리. 근데 제가 이것저것 써봤는데 이걸 추천한 이유가 홀더가 얇아서 좋아. 이거는 좀 이따 뜯어보고 설명해 줄게요. 이걸 추천하고 치실도 제가 이것저것 사서 써봤는데 얇은 굵기는 너무 얇아요. 그래서 관리하기 안 되더라고요. 최소 사려면은 보통 굵기 사셔야 돼요. 그리고 가글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걸 쓰면 안 돼요. 리스테린이 가장 그 레퍼런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이것저것 써보시고 약간 좀 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다 싶은 분들은 이거 마일드 이런 거 이건 취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또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빨리빨리 닦을 수 있으니까. 근데 관리하는 면에서는 섬세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랑니를 많이 빼다 보니까 사랑니 빼기 싫으면 맨 뒤에 어금니를 닦으려면은 첨단 칫솔이라고 엔드터프트 칫솔이라는 게 있거든요. 솔이 되게 작아요. 근데 그게 다이소에 없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어디서 사는지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영에도 없더라고. 저희 지역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사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게 약국에서도 파는데 틀니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가지고 세균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틀니도 꼭 칫솔로 닦으셔야 돼요. 틀니는 뭐 치아까지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칫솔로 닦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퐁퐁이나 이런 거 그냥 가정용 세정제로 닦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치약으로 하면은 마모될 수 있어요. 네, 칫솔 거리도 이 칫솔 모가 닿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칫솔 모가 닿는 건 오히려 이런 것들도 칫솔 모가 닿는 거는 이 안에 떼껴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더 세균이 살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거 귀여운 거 여기다가 걸어서, 그러니까 세워가지고, 아니면 이런 데 세워서, 이런 데 세워가지고 그냥 자연 건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치약이 없어서 아쉽네. 품절됐나 봐. 근데 올리브영 거라고 광고를 했는데 올리브영에 그거 없어. 다이소에 있었어. 여기 없는 거 보면은 올리브영 가면 있지 않을까요? 원래 다이소가 먼저 있었는데 저 건물이 리모델링 되면서 바로 올리브영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유통의 양대산맥이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올리브영에 가보면 치약이랑 칫솔이 엄청 많잖아요. 언제부터인지 칫솔이랑 치약을 되게 화장품 만들듯이 만들더라고요. 약간 패션이나 코스메틱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진열에 되어 있는데 아까 똑같은 리스테린이 원래 4,000 얼마였는데 다이소 때문에 내린 것 같고, 이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콜게이트 치약인데 이것도 불소가 1450이거든요. 이것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다이소에도 있거든요. 이거는 LG생활건강인데, 근데 다이소에 가면은 2080으로 히말라야 솔트 치약이 있어요. 올리브영에 와가지고 처음 느낀 거는 다 미백이잖아요. 미백. 그래서 젊은 분들이 진짜 미백에 관심이 많구나. 치약도 그렇고, 예전에는 미백 치약은 사실 거들떠도 안 봤는데 이런 거 보면은 미백 치약에다가 패치를 붙여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써봤는데 실제로 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놀랐고, 요즘에 이게 일본 여행객들이 무조건 사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왔을 때 놀란 게 어떤 분이 막 와가지고 뛰어와서 이거 딱 들고 가서 결제하더라고요. 그리고 품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봤어. 그러니까 이게 불소가 1450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핫한 아이템이구나 싶어가지고 며칠 있다 와가지고 한번 사봤죠. 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여기 쪽은 다 미백 제품이고 여기도 다 미백인데 사실 치약을 미백 치약 쓰는 건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센소다인은 시린분들한테 제가 권하는데 센소다인이나 시린메드가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은 일반적인 치약이고 이게 콜게이트 치약인데 이것도 불소 함유량이 1450이라 꽤 높습니다. 리스테린 똑같이 있고, 근데 치실도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을 사봤거든요. 둘 다 괜찮았어요. 지금 이게 가격이 4,900원이고 이건 2,800원인데 둘 다 괜찮았는데 이거는 제가 뜯어보고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플래커스라는 치간 칫솔이 홀더 달린 치실이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더 써봤는데 다이소 것만 못했어요. 왜냐면은 폴더가 너무 두꺼워서 쓰기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는 가격 대비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텀클리너를 눈에 보이면 거의 다 사서 써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심플하고 이런 디자인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서 써봤는데 이게 쇠 맛이 나서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쓰고 말았어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여기 올리브영에서 텀클리너 살 거는 없어요. 이런 거 잘 안 돼. 제가 다 해봤어. 그나마 이건 좀 괜찮겠네. 이거 저번에 왔을 때 없었는데 이런 디자인인데 아까 1,000원에 2개였는데 4,000원짜리 살 필요 없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칫솔도 다 별로예요. 디자인이 다 이상해. 그런 그 칫솔 기능에 충실한 칫솔이 없어요. 약간 다 디자인적인 것 같아요. 그나마 이런 것들인데 굳이 이거 4,000원 주고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칫솔은 올리브영에서 살 게 없다. 나머지는 정말 다 디자인 값이라고 생각해요. 예쁘잖아요. 이런 것도 사서 써봤는데 맛도 이상하고 제 취향은 아니었어. 그렇지만 너무 제품을 살 때 이성적으로 다이소 거는 하나에 1,000원인데 여기는 4,000원인데 4배냐 이런 생각보다는 3,000원 정도의 비용을 더 내고 나는 좀 힙하다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감각이 있다 이런 거에서 또 사소한 즐거움을 얻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극티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사왔는데 이걸 한번 써본 입장에서 시청자분들이 어떤 걸 고르셔야 될지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될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뭔가를 비교할 때는 대조군이 있어야 되는데 레퍼런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치약은 이 페리오 치약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쓸 것 같고 저 역시도 인생에서 이걸 제일 많이 썼어요. 다이소에서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치약을 크게 의미 둘 필요는 없어요. 양치질을 잘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치약을 뭐 쓰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어린이들이나 20대 초반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데 침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뭐 당뇨가 있거나 방사선 치료 같은 걸 받아야 돼가지고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고연령 분들은 불수 함유량이 높은 치약을 쓰는 게 중요해요. 수치는 1450ppm이라는 게 써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기준은 이 페리오 치약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노희영 씨라는 분께서 추천하는 걸 보고 올리브영에 갔는데 그분이 이 치약을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올리브영에 가니까 이게 없었어요. 이게 고불소 치약이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똑같은 제품이었고 이게 딱 고불소 치약입니다. 1450ppm이고 맛도 평범해요. 근데 노희영 씨는 이게 너무 약간 밋밋해서 이 솔트 치약을 같이 쓴다고 했거든요. 저도 이걸 같이 써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라면 그냥 이거 하나만 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솔트 치약이라고 약간 짭짤한 맛이 나는 건데 그냥 그랬습니다. 이거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미백 치약인데 미백제 성분이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미백을 치약으로 하는 것까지는 아직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 제품인데 올리브영에 갔을 때 어떤 남자분이 갑자기 오자마자 쳐다도 안 보고 딱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앞에 있었는데 하나 남은 걸 딱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뭔가 이템이구나 싶어가지고 이거 사려고 3번 갔어요. 3번째 샀는데 왜 이걸 샀나 봤더니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파는 몇 개 안 되는 고불소 치약이었어요. 1450이고 스위스제인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훨씬 비싸요. 14,0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써봤을 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 여기 보면은 이걸 써보니까 이게 나오는 게 너무 얇아요. 이게 너무 얇게 나와가지고 약간 케찹 뿌리는데 너무 얇게 나와서 2줄 뿌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실제로 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부족했어, 양이. 그리고 굳이 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저라면 2,000원짜리 치석 클리닉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산 건데 이거 미국에서 많이 쓰는 콜게이트 치약인데 이 역시도 불수 함유량은 1450으로 높았고 맛도 괜찮았어요. 2가지 맛이 있는데 그건 취향 따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녹색을 썼을 땐 별로였는데 파란색은 괜찮았어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라브레스도 그 노희영 씨 유튜브 보고 한번 사봤는데 향이나 이런 건 다 괜찮거든요. 근데 뭐 불소 함유량이든지 이런 거 되게 낮아요. 900밖에 안 되고 그냥 평이했던 것 같아요. 굳이 이 돈 주고는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불소 치약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어린이들이 사실 써야 되는데 올리브영에 갔을 때 어린이들이 쓸만한 고불소 치약이 없더라고요. 다이소도 그렇고. 근데 이런 어린들용 고불소 치약을 애들이 쓰면은 쓰거든요. 그래서 제 후배 중에 주기훈 원장님이라고 어린이치과 소아치과에서 엄청 유명한 후배가 있거든요. 그분이 직접 만든 치약이고 에이카랩스의 코뿔소 치약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어린이치과 원장인데 고불소 함유 치약이 없는 거에 되게 의아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차려서 만들어 버렸어요. 제 아이도 직접 이걸 써봤는데 다른 거는 양치질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사과 맛이 나서 애가 좋아서 열심히 양치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 치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쿠팡에 팔고 있습니다. 치약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칫솔이죠. 칫솔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칫솔은 올리브영에서는 살 게 없었어요. 저라면 올리브영에서 칫솔을 안 살 것 같고 다이소에서 1,000원에 3개짜리 슬림헤드 칫솔을 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칫솔을 레퍼런스로 삼는 거는 이 검에서 나온 칫솔인데 이게 이제 대학병원의 치주과에서 쓰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클래식한 칫솔입니다. 칫솔 모가 4개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굵기고 왜 이걸 쓰냐면 우리가 잇몸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양치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보통 양치질 위아래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잇몸병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임플란트 있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바스법이라고 해가지고 치아랑 잇몸 사이 여기를 대고 마사지 하듯이 가로로 이렇게 한 10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칫솔 중에 막 울룩불룩 막 굴곡 있는 칫솔들 있잖아요. 그런 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일렬로 딱 대고 여기다 댄 다음에 이 치아랑 잇몸 사이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긴 큰 칫솔은 이런 뒤에가 안 닦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클래식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쿠팡에 살 수 있는데 한 4-5천 원 하거든요, 하나에. 근데 이게 1,000원에 3개예요. 다이소에서 나온 게. 저도 실제로 써봤는데 효과가 거의 비슷해요. 굳이 비싼 거 살 필요가 있을까? 이거 사서 디자인도 심플하고 괜찮거든요. 이걸로 치아랑 잇몸 사이에 그 썰커스라고 하는데 여기를 한 10번씩 이렇게 닦아주시면 이게 가장 잇몸병이랑 임플란트 갖고 있는 분들이 해보시면 좋은 칫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다이소에서 모양이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생겨가지고 일본 장인이 만든 칫솔이라고 해서 사봤는데 모양 괜찮거든요. 오히려 더 짧고 그래서 되게 섬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 따갑더라고, 날카롭더라고. 굳이 이거 2배 주고 안 살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사랑니를 많이 빼다 보니까 사랑니 빼기 싫어하는 분들도 꽤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랑니를 빼기 싫으면 어디를 잘 관리해야 되냐, 아니면 임플란트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이 맨 뒤에 어금니의 뒤쪽을 닦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입 안에서 이렇게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칫솔로 뒤에 여기를 닦아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첨단 칫솔, 엔드 터프트 칫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올리브영, 다이소 둘 다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에서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엔드 터프트 칫솔, 첨단 칫솔 사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쿠팡에서 사시면 돼. 여기 엔드 터프트 칫솔이라고 되게 작게 돼 있어요. 이것도 강추 아이템입니다. 칫솔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칫솔은 무슨 제품 사냐 보다는 딱 심플하고 좋은 제품 사서 양치질 하는 방법을 잘 해야 돼.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치간 칫솔인데, 치간 칫솔은 이제 치아랑 치아 사이를 닦는 거예요. 치주염이 있는 분들은 꼭 치간 칫솔을 쓰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임플란트 하신 분들. 근데 이제 치간 칫솔도 저는 레퍼런스는 검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은 요즘에는 약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굳이 그래서 레퍼런스지만 검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그냥 다이소에 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차이나 말고 메이드 인 코리아 중에서 자기 본인의 사이즈 맞춰서 이걸 2,000원짜리 사시면 될 것 같고, 쓰는 걸 좀 알려드리면 여기 끝에 부분을 플라스틱을 좀 휘시면 되거든요. 여기를 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좀 휘어가지고 여기 치아랑 치아 사이에다가 넣고 닦으시면 돼요. 이렇게 임플란트 하신 분들 무조건 이거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뭔가 브릿지가 있거나 아니면 교정하시는 분들도 여기 브라켓이 붙어 있어서 이게 치실을 못 쓰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쭉 순서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양치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치간 칫솔은 저라면 그냥 다이소 거 쓰겠다. 그리고 치실 중에서도 일반 치실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홀더에 있는 치실을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이걸 선호하고, 특히 아이들이 치실이랑 치간 칫솔을 꼭 써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 인전면 충치가 잘 생기거든요. 치아랑 치아 사이를 잘 닦아줘야 되는데 애를 잡고 막 치실 잘라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셔야 되는데, 3M에서 나온 2가지 일회용 치실이 있는데 이 2줄짜리를 추천합니다. 1,000원 더 비싼데, 왜냐면 제가 1줄짜리 써보니까 너무 얇아가지고 잘 안 닦여요. 그래서 2줄짜리, 이 2줄짜리 추천하고, 약간 그 노희영 씨도 그렇고 다른 유튜브도 그렇고 이 플래커스가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저도 사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줄짜리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써보니까 이게 너무 두꺼워요, 홀더가. 그래서 쓰기가 너무 불편해. 가격도 더 비싸. 이거는 비추. 그냥 이거는 3M 2줄짜리 쓸 것 같아요. 치실도 레퍼런스는 이 검에서 나온 치실이고, 실제 이건 저희 치과에서 쓰는 거 제가 지금 갖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길게 잘라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닦으시면 돼요. 치실이 너무 얇으면 세정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제가 얇은 거랑 보통 굵기 2개를 사봤는데, 얇은 거는 비추, 얇은 건 너무 얇아서 안 되고, 그래서 보통 굵기가 좋아요. 네모난 보통 굵기가 그나마 괜찮았어요. 이거는 1,000원이 1,000원. 이거 괜찮고, 올리브영에서 2가지를 사봤는데, 이 덴티스테라는 제품은 제 집 특이했어요. 약간 치과에서 테플론이라는 걸 좀 쓰는데 약간 운동화 끈같이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세정은 잘 돼. 그래서 이건 취향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았어요. 효과는 괜찮아. 그리고 이 시스테마라는 제품은 좀 특이하게 약간 그 식당에서 물티슈 물에다가 넣으면 갑자기 확 부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실제로 입에 넣어서 닦으면 이게 막 부풀어져요. 그러면서 잘 닦이더라고요. 이 2가지는 추천합니다. 이 2가지 다. 근데 가성비로 따지면 이게 낫고, 근데 뭐 어차피 1,000원, 2,000원 차이니까 올리브영 갔을 때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이거 2개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슈퍼플로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교정하시는 분들이나 브릿지 하시는 분들은 이게 위에가 막혀 있으니까 치실을 못 쓰거든요. 근데 꼭 치실을 써야 되는 분들은 이 슈퍼플로스라는 걸 쓰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치실의 한쪽 끝이 되게 빳빳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내 치아다 그러면 여기 치아랑 여기 치아 사이, 예를 들면 브릿지가 있거나 교정 브라켓이 있으면 치아 사이에 약간 바느질 하듯이 한쪽은 집어 넣고 이걸로 쭉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닦는 겁니다. 일반 치실은 되게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랄비에서 나온 건데, 오랄비나 뭐 검에서 나온 슈퍼플러스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가글의 포인트는 알코올 성분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하신 분들은 이런 막 가글인 이런 가글 쓰지 마시고 그냥 식염수 쓰시는 게 좋아요. 식염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뭐 헥사메딘 가글 하시라 단기적으로 그러면 그거 쓰시고, 그냥 평상시 일반 기준으로는 그냥 리스테린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거가 그래도 치주염을 유발하는 세균을 감소시키고 있고 오래 써도 큰 문제가 없고 맛이 다양하니까 본인이 취향대로 이것저것 써보시고, 조그만 거 팔거든요. 시험 삼아 조그만 거 사셔서 본인 맛대로 해보시고, 가격은 다이소나 올리브영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되게 핫하다 그래서 써봤는데 향은 괜찮은데 별 리스테린이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다시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헥사메딘이라는 가글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치과에서 소독할 때 쓰는 거거든요. 치주염 환자분들 잇몸 치료하고 나서 그 의사들이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쭉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세균을 죽이는 효과는 가장 좋아. 그리고 이거 이 조그만 통에 1,5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오래 쓰시면 안 돼. 한 달 이상 쓰시면 혀에 착색되고 이빨에도 착색되고, 이거는 장기로는 쓰시면 안 돼. 의사가 쓰라고 할 때 단기적으로만 쓰셔야 돼.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 섞어서 써야 되는 물에 타서. 아니요 그냥 원액으로. 저희 써서 부작용 생겨가지고 혓바닥이 다 갈색이 됐었어요. 진짜? 오래 써있구나. 오래 쓰면은 정상 세균충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안에 세균총이 바뀌면서 시커멓게 되고, 그거 시커멓다고 또 텅클리너 사가지고 막 닦으시는데 제거 안 되고 막 그런 분들 많거든요. 오래 쓰면 안 돼. 이거는 짧고 굵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큰 거는 치과에서 쓰라고 나온 거예요. 다음은 혀 클리너인데, 저도 혀에 백태가 좀 생기는 편이라서 혀 클리너를 지금까지 엄청 다양한 걸 많이 사봤어요. 막 유럽 여행 갈 때 독일이나 막 이런 데서 그런 데 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서 써보고 했는데, 제가 써본 바로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1,000원에 2개짜리. 딴 거 다 살 필요 없어. 보니까 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별로예요. 기능이 안 돼. 제가 다 사서 해봤거든요. 그냥 이 심플한 디자인이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잘 제거가 돼. 근데 혀 클리너에 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해도 돼요? 여기 닦는 건 의미가 없어. 이 안쪽 깊이, 혀 안쪽 여기를 닦아야 돼요. 깊이. 혀 안쪽을 보면은 그 토할 것 같은 그 목적 근처 있잖아요. 거기에 오돌토돌 튀어나온 데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닦으셔야 돼요. 피나던데. 그건 너무 세게 하셔서 그래. 그리고 막 그 텅클리너 중에서도 오돌토돌한 디자인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피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심플하, 이게 제일 좋아. 입냄새 나시는 분들 있거든요. 입냄새 나서 구취 때문에 나 스트레스 받아서 온다. 한 70%는 혀의 백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쓰셔야 돼요. 혀 클리너를 쓰셔야 되고, 몇 달 이상 장기적으로 쓰셔야 되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쓰셔야 돼요.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이에요. 그 다음에 충치, 그 다음에 뭐 위가 안 좋거나. 그러니까 1번은 혀예요. 혀. 이거 잘 닦으셔야 돼요. 대신에 앞에서 깨작깨작 하면 안 되고, 저 뒤에까지 토할 것 같은 그 맨 뒤에 있죠. 거기를 닦으셔야 돼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건데, 이제 구내염 환자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 제가 구내염 환자분들한테 강추하는 건 이 페리덱스라는 연고입니다. 이 약국에서 살 수 있고 한 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구내염 나면 알보칠을 많이 쓰시는데, 알보칠은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지져가지고 구내염을 안 나게 하는 건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쓰시면 그게 나쁜 병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보칠은 비추, 그다음에 오라메딘은 이거보다 효과가 떨어져. 그러니까 페리덱스가 최고고, 대학병원에 있을 때 구강내과에서도 실제 이걸 쓰고 있고, 저도 계속 이걸 많이 썼고. 다만 환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구내염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이걸 면봉으로 침을 닦아요. 그래서 건조시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많이 짜가지고 거기다 발라야 돼. 그리고 하루에 5-6번 이상 많이 발라야 돼. 여러 번 해야 돼. 침 때문에 쓸려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5-6번 이상 막 10번 해도 돼요.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침을 꼭 닦아내고 이걸로 약을 바르시고 하루에 5-6번 이상. 아, 선생님 뭐 사서 해봤는데 안 낫던데요? 그러니까 보면 하루에 몇 번 쓰셨어요? 한 번.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루에 5-6번 이상 쓰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오늘 진짜 많은 제품을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은 어떤 제품을 쓰냐 보다는 꾸준하게 열심히 쓰시는 거랑 좋은 방법으로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고르셨던지 꾸준하게 구강관리 잘 하시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시고, 제대로 된 방법 잘 모르겠으면 치과에 가서 좀 알려달라고 하시면은 위생사분들이나 치과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이바다였습니다.